안녕하십니까. JTB 시사 진단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전북의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이 일꾼들과 함께 다음 달 1일 민선 7기가 출범합니다.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세 분의 당선인 모시고 이 새로운 출발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좀 드리죠. 먼저 현재 익산시장이시고 재선에 성공하신 정원율 익산시장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익산시장 정원율입니다. 예. 다음은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산시장 당선인 강임준입니다. 예. 다음 많은 화제를 몰고 왔었죠. 유기상 고창 군수 당선인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창 군수 당선인 유기상입니다. 예. 자, 오늘은 의례적인 당선 소감 이런 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많이 하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눌 얘기를 몇 가지 좀 질문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케치북에 좀 답을 써주시라 하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거 기간에 가장 많이 들은 단어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여기에는 아마 그 민심이 소망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이 좀 응축돼 있다 이렇게 봐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답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정원율 시장께서는 민생 그리고 일자리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강임준 당선인께서는 너무 힘들다 그리고 군산경제 살려라 이렇게 써주셨고 유기상 당선인은 확 바꿔라 그리고 농업 살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크게 보면 다음에 나올 질문과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한번 들어보고 이걸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얘기는 다음 질문에서 좀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좀 군산 얘기를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군산 얘기가 워낙 그 충격파가 큰 뉴스가 있어서요. 아마 너무 힘들다. 군산 경제 살리라는 얘기는 GM 또 군산 조선소 얘기 이런 얘기가 포함된 얘기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는 주로 이제 경제적인 관한에 관한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이해를 하셨겠죠? 예, 맞습니다. 그 GM 자동차 군산 공장과 현대 조선소가 군산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50~60%가 되기 때문에 예. 이 두 거대 기업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군산의 지역 상권까지 예. 힘들다 보니까 뭐 골목길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까지도 이렇게 힘들다라는 예. 표현이 입에서 저절로 우리 시민들한테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뭐 당선은 되셨지만 한편으로는 어깨도 굉장히 무겁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의 그 힘들다는 그 말씀을 다 이제 풀어주셔야 될 과제를 안고 계신 예, 거니까요. 예.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당선시켜 주신 것은 그에 대한 사명을 잘 수행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예. 선거 기간 정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다 싶은 생각이 저도 공감이 가는군요. 정원율 시장께서는 민생과 일자리 이렇게 두 가지 적어주셨는데 일자리와 민생은 좀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좀 따로 쓰신 이유도 있으신가 봐요? 예, 예. 비슷하긴 하지만은 결국 별도로 일자리 중요성 때문에 구분해 설명해 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정말 바닥으로 이렇게 파고 들었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경제가 어렵다. 장사가 안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 예,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특히 그 전통 시장들 또 그다음에 그 골목 상권들, 예.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소농들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바닥 경기가 너무 안 좋더라. 그것을 볼 때마다 그래도 저도 2년의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 아닙니까? 예. 굉장한 정말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거창하게 지역 발전시키고 뭐 시설 유치하고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빨리 민생 살리는 것이었구나 예. 하는 걸 많이 느꼈죠. 예. 그 중에서도 핵심은 또 일자리에 있다 이렇게도 예. 여기 파악하셨나 봐요?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일자리 문제인데
일자리가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외지로 떠나는 젊은이들도 많고 심지어는 일용 근로자들도 지역에 건설 현장이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는 경우를 봤습니다. 예.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민생 문제다, 일자리 문제다 하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예. 군산과는 또 뭐 거의 비슷한 분위기로 좀 느껴졌습니다. 예, 예. 고창 유기상 단선님께서는 확 바꾸자 농업 살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해는 가면서도 상당히 좀 도발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제가 그냥 지난 4년 동안 군수 재수를 하면서 군민들 구석구석을 찾아가서 군민 속에서 많은 말씀을 들어서 군민들 목소리를 기록한 수첩이 15건이 쌓였습니다. 15건이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보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확 바꿔라.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군청 행정에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사회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모든 걸 바꾸자. 미봉책으로 언발 오줌 누기식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적으로는 고창이 농사짓기 제일 좋은 땅이고 또 그동안에 복분자랄지 뭐 수박이랄지 땅콩이랄지 지금 메론이랄지 고창에 정말 좋은 농업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복분자 같은 거는 폭망해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제발 정부나 군에서 농업을 살려라. 그래서 사람 살려고 이렇게 절규를 할 때 위험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을 살려내라. 그래서 그걸 간절한 표현을 담아서 저는 농업 살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농업을 살려야 고창의 지역 경제가 돌아가고 농업이야말로 영원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응답해서 모든 행정이랄지 가치랄지 제도랄지 일하는 방법, 공무원의 마인드 이걸 확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 살리는 것을 가장 중점적인 군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예. 농업을 살리는 문제는 절실히 느끼긴 하셨는데 사실 한국 농업 살리는 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거든요. 뭐 지역 농업도 다 함께 묶어서 가기는 하는 건데요. 간단치는 않은데 예. 꼭 해야만 될 일이기 때문에 예. 해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걸 바꾸자 하는 그 대상은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 일하는 방법 또 공무원들의 마인드 네, 다 바꿔진다. 예, 예. 다 바꾸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좀 많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지역이나 다 비슷하긴 한데요. 인구 그리고 일자리 문제, 소득,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그 고민거리 지점 얘기해봐라 하면 이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숙제이고 그래서 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법 어렵지만 어떤 것이 있을까 키워드로 좀 적어주십사 이것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거 보겠습니다. 정원윤 시장께서는 기업 유치와 교육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 강임준 당선인은 신재생 에너지 중심 도시 그리고 시민이 돈 버는 군산 유기상 당선인께서는 열정으로 그리고 군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이 풍요롭게 되고 잘 살게 되는 해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이번에는 정원율 시장께 좀 먼저 들어볼까요? 기업 유치 이건 아까 일자리하고도 맥이 닿는 것 같습니다. 예. 일자리 문제의 해법은 이제 결국은 기업 유치에 많이 의존하는데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유치는 어느 정도 이제 탄력이 붙었고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지난번에 우리 군산 GM대우 문제랄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익산의 넥솔론 문제 보듯이 기존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그 고용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신규 기업 유치하는 거 이것을 이제 이 정도에서 하여튼 이제 저절로 가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에는 우리 관내 기존 기업들 고용 유지하는데 최대한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 놔도 중요한 것은 그 근로자들이 익산에 이사 오지 않고 교육 여건이 좋은 전주나 인근 도시로 이제 이전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 여건을
다시 옛날 익산이 교육도시라고 명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도시 명성을 되살려서 익산에 새로 입주해 오는 기업들의 근로자나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이 익산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예. 익산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 투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제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익산에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생긴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기업 유치, 또 기업 유치에는 기존 기업 고용 유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 플러스 교육 요건 강화. 쉽게 말하면 아이 키우기 좋은 예.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예. 그런 것이 두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예.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기업이 많이 이제 올 수 있는 여건은 조성해 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은 뭔가 이제 뭐 이익이 생기는 곳에 달려가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면 이 익산이 매력적인 그런 투자처로서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산업단지가 4군데가 조성이 돼 있었어요, 동시에. 예. 근데 조성을 많이 해놨는데 거의 분양이 안 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분양률이 10%도 안 됐었거든요. 예. 그것을 지금 이제 36%에서 이제 그 연말이면 50%대 갈 걸로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산업단지, 나머지 산업단지들도 지금 분양률이 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40% 예. 초반이었었는데 이제 예. 60%대 진입을 했고, 그렇게 된다면은 본래 이제 50%대를 진입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생적으로 그 기업이 들어오는 예. 힘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쪽에 좀 힘을 조금 기존 기업들 보호하는데 예. 그때는 이제 써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두 가지 대표적으로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뭐가 있을 수 저희는 있나요? 지금 이제 새로 제 슬로건 내건 것이 과학 교육 도시를 만들겠다. 우리 익산에는 과학고등학교가 있고 전라북도 과학교육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전북 과학기술원을 우리 익산역에다 유치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그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 도시로 다시 익산을 탈바꿈시키겠다 하는 내용이 알겠습니다. 예. 이런 사정은 사실 뭐 어느 지역이나 다 군산도 비슷하고 하거든요. 혹시 좀 보탤 말씀 있으면 말씀 중에도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군산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심 도시 만들고 또 그리고 시민이 돈 버는 군산 만들겠다.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사실 그 선거 기간 중에 다른 후보들이 상당히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공격을 좀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대한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 계십니까, 머릿속으로? 사실은 우리 정원율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경제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은 결국에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데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가 빨리 올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일부 대기업에 의존하는 그런 대규모 인원을 말하자면 고용하고 있는 그 공장 중심의 산업이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냐, 거의 이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한두 기업이 무너지면은 지금처럼 군산 경제가 그냥 절단나는 이런 식의 이런 환경은 앞으로는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산업 구조의 다양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첫째,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군산은 새만금이라는 과 바다라는 아주 환경 조건이 신재생 에너지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 했고요.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도 신재생 에너지 육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발맞춰 가면은 우리 군산을 충분히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만들 수 있다 해서 제가 공약을 했고요. 뭐 일자리 문제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뭐 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처럼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아닌 이상 거기에 연관된 신재생 에너지에 연관된 연구소랄지 각 부품 생산업체 하면은 다른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쪽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연구 보고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태양광이라든지 뭐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에 발전하는 기업만 유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러면요. 그 기업에 우리가 자동차 있으면은 예. 거기에 따라오는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거기 부품 하나 만드는 예. 기업체들이 많듯이 신재생에너지도 예. 발전소만 어디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거기에 제조사라든지 건설업체도 있어야 예. 되고 제조업체도 있어야 되고 다 함께 가겠다 그런 부분에 말씀이시고 다 함께 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같은 걸 조성을 해서 거기에 모든 연구에서부터 뭐 실증 알겠습니다. 예. 단계에 이르기까지 예. 한 가지 좀 아마 선거 기간에도 다른 후보들께서 걱정을 하셨던 것이 부안에도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생긴 지가 꽤 됐는데 테마파크죠. 예. 사실은 그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연구소라든지 이런 거 생긴다고 해서 산업이 무조건 활성화될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 조금 걱정 어린 시선도 있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좀 마무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는 시민이 돈 버는 군산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건 어떠십니까? 그 서울시에서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규모는 작지만은 이 태양광 이 발전에 시민 펀드를 모집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게 그때 몇 억 규모였는데 그냥 한 두세 시간 만에 다 동이 났어요. 태양광의 시민 펀드를 모집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연간 10%의 이윤은 발생을 하고 그것을 책임을 지겠다 하면은 지금 뭐 은행 이율이 되지 않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보면은 뭐 퇴직자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른 업종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막 저 산에도 태양광 그거 하고 여러 하고 있는데 이렇게 충분한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서 이걸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군산시에서 보장을 한다면은 저는 시민펀드가 성공할 걸로 보고요. 그러면은 그 펀드는 당연히 이익을 돌려줘야 되니까 시민한테 돈 버는 이 군산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돈 버는 군산이라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와 결과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 펀드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받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 10%를 보장을 해주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기상 당선인의 답변도 상당히 굉장히 궁금합니다. 열정으로 또 국민 속으로 이렇게 써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의 감소 문제 이게 가장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소멸에 지금 위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인구 증가랄지 일자리랄지 경제 소득 문제가 아주 만만치가 않고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일수록 열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변수가 열정을 갖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 문제, 이 문제에서는 고창은 석종원천이라고는 세계 최고 좋은 그 은퇴자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은퇴하시는 분들께서는 미국에서 지금 오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 인구 증가는 되는데 우리 젊은 층이랄지 기농기촌인들을 붙잡아 놓고 인구 증가를 하려면 교육 문제하고 소득 문제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창은 인물이 많이 나온 고장이에요. 지금 국회의원도 전국에서 가장 많지 않습니까? 한 군에서 7명을 배출했어요. 그래서 인물 나오는 고장, 인향. 그래서 자식 농사 짓기 좋은 고창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확실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인문학도시 고창,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독서율이 높은 도시 고창, 이런 걸 만들어내면 그래도 자식 농사 짓기 좋은 곳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잖아요, 부모님께서. 그게 하나 하고, 두 번째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소득하고 일자리 문제인데, 그래서 고창은 농업, 축산, 수산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서 소득을 만들어내면은 거기에서 창업자랄지 후계 농들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저희는 식품 산업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익산의 식품 산업 클러스터는 국가적인 큰 브랜드들이 다 왔거든요. 수출 지향하고 있고. 저희는 틈새용으로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브랜드를 살려서 고창 농산물은 우수하다, 안전하다, 고급이다, 군수가 보증한다, 이런 걸 가지고 하면 한국인의 먹을거리 창고 고창이라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정을 갖고 일해야 돼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사무적으로 일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도
기업이 고창 와서 돈 벌 수 있어야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군수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외에 이제 그 기업 투자가를 감동시킬 수 있을 만큼 열정을 보이면 그게 또 주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선거에서 고창 선거는 돈이 아니면 안 된다. 수십억 돈 없는 사람은 군수 못한다. 이게 이제 유행어처럼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가슴과 가슴이 만나가지고 이번 열정으로 시민혁명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는 방식도 고창군의 모든 천여 명 공직자가 모두가 6.23 군수가 돼서 열정 갖고 일하면은 이런 문제에서도 성공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보다는 이것을 대하는 태도, 자세에 대해서 주로 강제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시장, 군수하면 시정, 군정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두 가지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강임준 당선인은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또 시민이 만드는 자치도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유기상 당선인은 역시 확자 들어갔습니다. 확 바꾼다. 또 국민이 군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정원율 시장께서는 친절 그리고 참여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정원율 시장의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어떤 뜻입니까? 예. 두 키워드를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 문제인데요. 이것은 시민 참여를 얘기합니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시민이 주인이다, 시민이 시장이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실제 시장에 들어가 보면은 시민은 변두리의 변방에 항상 머물러 있기 마련입니다. 예. 저는 그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정말 시스템적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익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종 시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결집을 하고 시민이 원하는 그런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일환으로 가장 이제 가시적 성과 나타나는 게 예산 아닙니까? 예. 시민 참여 예산 제도도 대폭 확대할 겁니다. 지난 2년 동안에도 많이 확대해왔지만은 앞으로는 시민 참여 예산 폭을 대폭 확대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만든 것이 각 분야별로 현안 쟁점 사항이 있을 때 그 백인 원탁 위의를 많이 했어요. 예. 교육 분야 투자할 때 그랬고 청년 정책 도입할 때 그랬고 예. 각 분야별로 백인 원탁 회의를 활성화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을 해서 그 분야의 정책을 수립해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고요. 지금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잘 추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시민 청원제도, 국민 청원제도 청와대는 우리는 이 시민 청원제도로 해서 그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걸 통해서 그 도시 민주화를 통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시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입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진정으로 주인으로 섬길 때만이 마음 우러나오는 친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시민들은 그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했지만은 저는 이거가 좀 부족하다. 우리는 무한봉사를 해야 된다. 무조건 시민이 옳다. 시민이 어떤 어거짓으로 하더라도 주인이기 때문에 시민이 옳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민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의식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참여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어서 친절까지 이제 말문을 열어주셨는데 참여란 말씀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군산 강임준 당선인이 말씀하신 것 또 유기상 당선인이 말씀하신 국민이 군수다 또 시민이 함께 한다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조금 다른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뭐 그 비슷비슷한 것도 많은데요. 사실 말로만이 시민 참여라고 저는 실질적으로 시정에 주민 참여 권한을 대폭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원율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주민 제안과 이 토론이 24시간 가능한
주민 제안 그리고 토론. 예, 예. 시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시스템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한 가지를 들자면은 어떤 군산 시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일정 시민들의 여건이 확보가 되면은 시민 감사관제를 도입을 해서 그 결정에 시는 무조건 집행해서 따르는 걸 정도로 시민의 참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군민이 군수라도 뭐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담고 있고요. 저는 그 군수의 모든 권한을 군민들께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지금 군산시장 당선인께도 말씀하셨지만은 행정을 해나가는데 그동안에 그 주민 참여랄지 이런 것이 좀 형식적으로 됐었죠. 예를 들면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제도가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가 안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제대로 되려면 기획하고 입안 단계부터 집행하고 평가까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결정권까지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모든 행정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군수의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서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예. 군민이 갑인 군정 그리고 군수는 가장 큰 머슴이 되는 상머슴이 되는 그런 군수가 되려고 지금 전환합니다. 이게 지방자치 기본이죠. 예.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 교과서 같은 고창을 제가 꼭 만들어 드리겠다. 민주주의의 시험장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런 목표로 군민이 군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 시민과 또 그 군민들이 뭐 주인이 되는 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군수나 시장이 나중에 책임져야 될 부분,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충돌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은 드는데요. 그 부분은 모든 책임은 군수가 져야 됩니다. 예. 그 대신에 저는 군민들한테 두 가지 표준을 제시합니다. 군민들께도, 여러분들께도 이익이 되고 좋은 일이고 고창군 발전에도 좋은 일이면 다 제안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익이 되는 일인데 고창군이나 다른 군민들한테 해가 되지 않는 일은 제안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만 이익이 되고 다른 군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일, 여러분들만 득보고 군청이 손해보는 일, 이런 일은 제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준을 정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 바꾼다는 아까 조금 전에 하셨던 것과 같습니까? 네, 뭐 비슷한데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개선해가지고 발전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예. 불고기 구워 먹다가 이 기름때 끼면은 불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에 쌓인 적폐, 잘못된 관행 이걸 확 걷어치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행정이 제대로 가려면 이 체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아까 농업생명산업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농업생명식품산업국을 수석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도를 바꿔나가야 되죠. 그리고 환경도 바꿔줘야 됩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라고 친절하라고 복지부동하라고 그러는데 군수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모든 책임은 군수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성과 내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고창군청 군수가 보장합니다. 일하지 않고 불만하는 사람은 확실히 벌하겠습니다. 신상필벌 확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사람의 마인드와 제도와 환경을 싹 바꾸는 것, 예. 이게 새로 이루는 출발이고 그런 개혁을 유기산 군수가 하겠다. 그래서 예. 고창군 1000여 명 우리 청원들도 모두가 유기산 군수가 되어달라. 그렇게 만든다. 이게 지금 확 바꾼다는 제 소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유기상 당선인 말씀 들어보니까 고창군청 공무원들이 조금 좌불안석하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되는데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뭐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기뻐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예, 그동안에 알겠습니다. 이제 그 뭐 인사 때마다 뭐 줄대고 뭐 다른 것 필요했는데 예.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군청 만든다니까 뭐 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 질문은 이거 선거 기간 때에 사실은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다 보니까 당과 당 간의 이제 대결이 되면서 여당 소속 단체장이 유리한 거냐, 뭐 그렇지 않은 거냐에 대한 논쟁이 조금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당 소속 단체장과 야당 소속 단체장이 차이가 있느냐?
강임준 당선인께서는 집권 여당이 한 라인이 구축이 된다 이렇게 써주셨고, 유기상 당선인과 정원유 시장께서는 민생 해결에 여야가 없고 또 시장 차이가 없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조금은 좀 상반됩니다. 예. 먼저 강임준 당선인 주장을 좀 들어볼까요? 아니 제가 이 키워드를 쓴 것은 선거 때 말하자면 이게 우리 구호에 나온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토론할 때도 저 공격도 좀 받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군산 같은 경우가 과연 이 군산의 위기를 군산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있겠느냐. 예. 극복할 수 없다. 예. 자치단체 힘만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이다 극복할 그런 수가 말씀이시죠. 없고, 예.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당의 시장이 그래도 뭐 중앙정부나 국회나 이런 인맥이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좀 낮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 우리 군산의 위기를 하루빨리 좀 극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예. 뜻에서 집권 여당이 한 라인이라고 제가 그때 선거 때 구호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우리 뭐 송하진 도지사님도 저희 당 소속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꼭 집권당이 아니고 야당 소속인 우리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면은 다 성과는 다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이 아무래도 여건은 좀 더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뒷말이 포인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차이가 없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다 이제 오랫동안 그 높은 그 관리를 하셨으니까 해보시면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선거 이제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거가 끝나는 순간 사실은 여야 없습니다. 그냥 지역만 남을 거예요. 주민들만 남는 것이고. 저희 지역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최대 화두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였는데 저는 과거 2년 동안에 저의 업무 실적, 성과를 내가 그것을 돌파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했잖아요. 첫 번째 1년은 박근혜 정부, 두 번째 1년은 문재인 정부. 근데 저는 누구보다도 많은 국가예산 받아왔죠. 누구보다 많은 우리 교부세 받아왔죠. 또 국가 공무사업 누구보다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 실적으로 얘기하니까 더 이상 이제 그것은 논쟁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뜨느냐, 얼마나 열심히 뜨느냐. 예. 사실 예산 같은 경우도 그 집행부 내에서, 그러니까 각 정부 부처 내에서 사업 발굴을 해가지고 정책으로 만들어서 예산 편성하는 거, 그 분야가 한 7~80% 된다면은 국회로 넘어가서 심의해서 예산 결정되니까 20~30%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밑그림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정부 내에서 밑작업이 안 돼 있으면은 정치권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도와줄 수가 없죠. 옛날에 이제 뭐 그 쪽지 예산 뭐 일부 하기도 뭐 한 모양인데 지금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뭐 쪽지 예산은 사실은 거리가 멀잖아요. 결국은 사업을 만드는 과정,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얼마나 열심히 뛰냐. 그 과정에 있어서 정부 각 부처하고 얼마나 인맥이 많냐. 다 인맥 아닙니까, 그게 그것이. 이게 국회 내 정치권 인맥도 중요하지만은 공무원들하고 각 부처 인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하여튼 그 과거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많은 실적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 삼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장이 발로 뛰기 나름이지 여기에 여당, 야당 아무 관계없다. 지금 우리 이준석 의원님 여당 의원님이시고 조배수 의원님 야당 의원님이신데 선거 전까지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저희 이런 성과를 낸 거 아닙니까? 선거 과정에서는 여야가 이제 분리돼가지고 열심히 싸웠어요. 하여튼 치열하게. 근데 이제 선거 끝났잖아요. 다시 옛날로 또 이제 복귀하는 겁니다. 지역을 위해서는 오로지 당을 떠나서 성파를 떠나서 우리 지역 시민들만 있는 거예요. 주민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올바른 여야 관계도 정립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도 제대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이냐 야당이냐보다는 인맥, 정보, 또 아이디어
뭐 부지런함, 성실함 이런 것들이 더 큰 덕목을 작용할 수 있다. 끝나고 나면은 남는 것은 시민들밖에 없대요. 예. 오로지 시민만 벗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 국회의원들도 정치인이고 시장도 정치인이고 정치인이라는 게 뭡니까?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게 정치인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시민들만 받들고 가면 된다. 지역 예. 발전만 예. 우리가 행하고 가면 된다. 이런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유기상 당선인도 조금 덧붙이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제 근본적으로 뭐 줄을 잡는데 뭐 흰색이면 어쩌고 검은색이면 어떻겠습니까? 일 잘하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개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거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괴로웠는데요. 무조건 1번 찍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반론했습니다. 아니 40년짜리 모범운전수가 운전을 잘하지 4년 초보 운전사가 번호판 1번부터 한다고 잘하겠냐. 그런 얘기 농담을 했는데 결국에는 결국 우리 당이나 여야가 다 우리 전북에서는 뿌리가 같습니다. 민주당 뭐 원래 다 원류들이 또 우리 당에도 와 있잖아요. 근데 뭐 어쩌다가 이렇게 좀 갈라진 건데 결국에는 우리 지방 정부에는 사실 공천이 필요가 없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지방 정당이 필요하죠. 우리 고창 같은 경우는 고창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고창당 군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원하는 일을 할 건데 고창 출신 어떤 국회의원들이 국민 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군수가 열심히 뛰는데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여야 저는 구분이 없다고 보고 저도 뭐 한 40여 년 공직하면서 또 저희 뭐 고시 동기랄지 국방대 동기랄지 요소요소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 과정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포함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들어가지 않은 것을 나중에 이제 압력을 넣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게 유리하다고도 보고 또 정치권 이런 데 협력을 얻는 데서도 또 군수의 역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러면 도와주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내모 공약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의 4년 군정을 저울질할 수 있는 공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상 당선인의 답변을 먼저 보면 답변이 농업, 생명, 식품 활성화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강임준 당선인은 가맹점 안에 지역화폐 유통과 골목 상권 살리기 5대 정책 한 가지만 적어주시라 했는데 두 가지를 연결돼 있는. 연결돼 있어서 정원율 당선인께서는 유라시아 철도 거점 도시 건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상 당선인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농업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것과 맥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농업이 결국 가치 확장을 위해서 가치 사슬을 연결해서 지금 식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고창처럼 농업하기 좋은 곳이 없고 또 대표적인 농업 브랜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엮어내고 유통이랄지 이런 게 연결하지 못해가지고 복분자가 이제 폭망을 하게 되고 또 황토백 유통이라는 유통회사가 또 망하게 되고 잠시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과 식품 산업을 살려내는 길이 고창의 100년, 1000년 큰 먹을거리 솥단지를 마련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서 바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농업수산 축산을 담당하는 국장을 수석국장으로 만들어서 가장 일 잘하는 국장을 앉히고 가장 힘들게 고생하기 때문에 승진도 가장 먼저 시키고 군수가 간부일 때 가장 먼저 우리 농생명 식품산업을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들 현장에는 굉장히 준비된 농민들이 많습니다. 노하우도 있고 경영 마인드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도와주면은 성과가 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농생명이나 식품에 있어서도 군청 따로 행정해가지고는 답이 없잖아요. 여기서 정말로 협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 전문가들과 현장과 함께 가면은 답이 있고 거기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고창의 농업식품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낸다면 그 예를 들면 일본에 제가 그 공부했던 그 가고시마 같은데
그 현미식초 오래되면 예. 까맣지 않습니까? 이 흑초 브랜드 하나 가지고 대대손손 먹고 살거든요. 예. 그런 브랜드를 꼭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군수가 되고자 모든 열정을 바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고창의 농산물에 고창의 가치를 많이 네. 담아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기억합니다. 정원율 시장께서는 유라시아 철도 거점 도시 이렇게 건설하셨는데 상당히 큽니다, 규모가. 예. 예, 본래 익산은 100년 전에 그 철도로 인해서 조성된 도시지요. 근데 이제 100년 만에 또 새로운 기회가 또 왔습니다. 이 철도가 한 단계 진화해서 이제 KTX로 예.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근 남북 경협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이제 철도가 이제 유럽 대륙을 통과해서 이제 파리, 런던까지 이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류도 그 바다로 가는 것보다도 육로로 가는 것이 시간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걸리고 비용도 따라서 3분의 1을 떨어집니다.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익산역을 유라시아 철도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국제 물류 단지를 만들겠다. 새만금 배울에서 새만금에서 나오는 물류, 예. 식품 클러스터에서 나오는 물류, 예. 그다음에 호남선 전라선을 통해서 나오는 물류를 집결해서 익산역에서 대륙으로 통해서 유럽으로 알겠습니다. 운반을 하겠다. 거기에 또 그 광역 전철망을 확충을 해서 익산역이 철도의 중심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익산시의 그 새만금에 입주한 입주 기업들의 연구소들 R&D 클러스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익산역에 그 연구소를 만들어서 서울에서 1시간만 타면 익산역에 오거든요. 예. 그러면 연구원들이 구태여 서울에 머물 필요가 없다. 예. 서울과 똑같은 환경을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전북 과학기술원을 좀 유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역세권 개발, 복합타운으로 만들겠다. 역세권 개발을 제대로 알겠습니다. 해보겠다 예. 하는 것이 이 공약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아서요. 강임준 당선인께는 짤막하게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지역화폐 유통 그리고 골목상권 살리기 이렇게 했는데, 지역화폐가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많은 후보들이 사실은 공약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과거에도 시도된 적이 있는데, 이게 지역화폐를 유통시키려면 상당히 가맹점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성숙이 돼야 성공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던데, 예. 그런 요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예. 지역화폐 문제는 첫째 시민 참여가 제일 우선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지역화폐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예. 과정이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지역화폐를 아마 작년에 저희들이 1년 넘게 준비를 하면서 예. 준비를 했더니 다른 데서도 많이 이걸 따랐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군산 같은 데 보면은 대형 마트, 이번에 롯데몰까지 또 예. 새로 들어서면서, 그다음 또 대기업 편의점 이런 걸로 알겠습니다. 인해서 예. 엄청나게 외부로 말하자면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하여튼 빠져나가지 않고 돈이 돌게 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은 공단에 있는 우리 뭐 기업체나 우리 노동자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제일 많은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게 이 지역 이런 소상공인 지역 상권이거든요. 예. 군산도 여기에 종사자 수가 5만이 넘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기업, 아니 기업 유치나 이거 달리 시장으로서 말하자면 할 수 있는 정책이기 예, 때문에 예. 제가 이건 중점 정책으로 예. 넣는 것입니다. 예. 그 취지와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방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당선인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무쪼록 그 4년 뒤에는 이 대표 공약들이 지역 내에서 칭송을 받는 그런 공약들이 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모두 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